안녕하세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2 발표를 맡게 된 나은솔입니다. 챕터 4는 월투백 속도 개선이라는 주제입니다. 목차는 4.1의 월투백 개선 1, 4.2의 월투백 개선 2, 4.3의 개선판 월투백 학습, 4.4의 월투백의 남은 주제, 4.5의 정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3장에서 월투백의 구조를 배우고 15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목표는 월투백의 속도 개선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장에 단순한 월투백의 두 가지 개선을 추가할 건데 첫 번째 개선으로는 임베딩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도입할 거고 두 번째 개선은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새로운 손실 함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4.1의 월투백 개선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4-1과 같이 앞장의 15 모델은 단어 2개를 맥락으로 사용해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단어를 추측합니다. 이때 입력 측 가중치 W인과의 행렬 곱으로 은닉층이 계산되고 다시 출력층 가중치 W5가의 행렬 곱으로 각 단어의 점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점수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 각 단어의 출현 확률을 얻고 이 확률을 정답 레이블과 비교하여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과 같이 15 모델이 작은 말뭉치를 다룰 때는 문제될 게 없었지만 그림 4-2처럼 어휘가 100만 개일 때를 가정한 15 모델일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입력층의 원합 표현과 가중치 행렬의 곱 계산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은닉층과 가중치 행렬의 곱 및 소프트맥스 계층의 계산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임베딩 계층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네거티브 샘플링을 도입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임베딩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장의 월투백 구현에서는 단어를 원핫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맨뮬 계층에 입력하고 맨뮬 계층에서 가중치 행렬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휘수가 100만 개일 경우를 상상해 보면 맨뮬 계층의 행렬 곱은 그림 4-3처럼 됩니다. 만약 100만 개의 어휘를 담은 말뭉치가 있다면 단어의 원화 표현도 100만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 4-3을 보면 결과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행렬의 특정 행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화 표현으로의 변환과 맨뮬 계층의 행렬곱 계산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중치 매개 변수로부터 단어 id에 해당하는 행을 추출하는 계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층을 임베딩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4.1의 2에서는 임베딩 계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중치 W가 2차원 넘파이 배열일 때 이 가중치로부터 특정 행을 추출하려면 W2나 W5처럼 원하는 행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가중치 W로부터 여러 행을 한 번에 추출하는 코드입니다. 이 예에서는 인덱스 4개, 첫 번째, 0번째, 세 번째, 0번째를 추출하는 코드로 출력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 책의 구현 규칙에 따라서 이 코드에서 인스턴스 변수는 params와 grad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인덱스에는 추출하는 행의 인덱스를 배열로 저장합니다. 여기서 이 순전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역전파는 이 반대인 경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월드에서 보면 되는 것이 이 점점점이라는 것은 생략 기호로 메모리의 위치는 고정시키고 그 위치에 원소들이 덮어씌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백월드 구현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인덱스의 원소가 중복될 때 발생합니다. 그림 4-5와 같이 인덱스가 0, 2, 0,4일 경우에 그러면 DW의 0번째 행에 두 개의 값이 할당됩니다. 먼저 씌어진 값을 덮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증복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당이 아니라 더하기를 해야 합니다. 즉, DH의 각 행의 값을 DW의 해당 행에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구현한 코드가 이 백월드 코드입니다. 여기에서 포문을 사용해서 해당 인덱스의 기울기를 더했습니다. 이것으로 인덱스에 중복 인덱스가 있더라도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 대신 mp.add.add이라는 코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2에서는 월드백 개선 두 번째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은 병목은 은닉증 이후의 처리, 행렬곱과 소프트 맥스 계산의 계층의 계산입니다. 이 병목을 해소하는 게 이번 절의 목표인데 바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은닉증 이후에 계산이 오래 걸리는 곳은 은닉증의 뉴런과 가중치 행렬, 더블 아웃의 곱, 그리고 소프트 맥스 계층의 계산입니다. 첫 번째는 이 4-6을 보시면 입력층과 출력층에는 뉴런이 각 100만 개씩 존재합니다. 앞 절에서는 임베딩 계층을 도입하여 입력층 계산에서의 낭비를 줄였지만 이번 문제는 은닉층 이후의 계산입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행렬을 곱하는 문제입니다. 앞의 예에서는 은닉층의 벡터 크기가 100이고 가중치 행렬의 크기가 100 곱하기 100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행렬의 곱을 계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역전파 때도 같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행렬의 곱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 맥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어휘가 많아지면 소프트 맥스의 계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을 보면 K번째 원소를 타겟으로 했을 때 소프트 맥스의 계산식입니다. 이 식에서는 어휘수를 100만 개로 가정했으므로 분모의 값을 얻으려면 엑스포텐셜 계산을 100만 번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계산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4.2의 2절에서는 다중 분류에서 이진 분류로 바꾸는 기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중 분류를 이진 분류로 근사하는 것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행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진 분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진 분류는 yes나 no로 답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맥락이 U와 굿바이일 때 타깃 단어는 say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신경망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력층에는 뉴런을 이렇게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출력층에 이 뉴런이 say의 점수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림 4-7에서 보듯이 출력층의 뉴런은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은닉층과 출력층의 가중치 행렬의 내적은 say에 해당하는 열만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벡터와 은닉층 뉴런과의 내적을 계산하면 끝입니다. 그림 4-8에서는 이 계산을 자세히 그린 것입니다. 그림 4-8처럼 출력층의 가중치 wout에서는 각 단어 id의 단어 벡터가 각각의 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예에서 say에 해당하는 단어 벡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벡터와 은닉층 뉴런과의 내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값이 최종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4.2의 3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교차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 분류 문제를 신경망으로 풀려면 점수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 확률로 변환하고 손실을 구할 때는 손실함수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사용합니다.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를 잠시 복습해 보자면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프는 S자 곡선 형태이며 입력값 X는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변환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 Y를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 확률 Y를 얻으면 이 확률 Y로부터 손실을 구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에 사용되는 손실함수는 다중분류 때처럼 교차 엔트로피 오차입니다. 식은 다음과 같고 여기에서 y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이고 t는 정답 레이블입니다. 이 정답 레이블의 값은 0 또는 1입니다. t가 1이면 정답은 yes이고 0이면 정답은 no가 됩니다. 따라서 t가 1이면 마이너스 로그 y가 출력되고 반대로 t가 0이면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y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그모이드 계층과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계층의 계산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4-10에서 봐야 할 점은 역전파의 y-t 값입니다. 여기에서 y는 신경망에 출력한 확률이고 t는 정답 레이블입니다. 따라서 y-t는 그 두 값의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답 레이블이 1이면 y가 1, 즉 100%에 가까워질수록 오차가 줄어들고 반대로 y가 1로 멀어지게 되면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차가 앞 계층으로 흘러가므로 오차가 크면 크게 학습하고 오차가 작으면 작게 학습하게 됩니다. 4.2의 4절에서는 다중분류에서 이중분류로 변환한 것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4-11은 맥락이 U와 굿바이이고 정답이 되는 타깃이 say인 경우입니다. 단어 id는 U가 0이고 굿바이가 2라고 가정했습니다. 또한 입력층에서는 각각에 대응하는 단어 id의 분산 표현을 추출하기 위해 임베딩 계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림 4-11의 신경망을 이진 분류 신경망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은닉층 뉴런 A 변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은닉층 뉴런 H와 출력층의 가중치 wout에서 단어 say에 해당하는 단어 벡터와의 내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출력을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 계층에 입력해 최종 손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진 분류를 더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서 embedding 닷 계층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층은 그림 4-12의 embedding 계층과 닷 연산의 처리를 합친 계층입니다. 이 계층을 사용하면 그림 4-12의 후반부를 4-13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은닉층 뉴런 H는 embedding 닷 계층을 거쳐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 계층을 통과합니다. 그럼 embedding 닷 계층의 구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mbedding 닷 클래스에는 총 4개의 인스턴스 변수 embedded, params, grades, cache가 있습니다. 이 책의 규칙대로 params에는 매개 변수를 저장하고 grades에는 기울기를 저장합니다. 또 embedded는 embedding 계층을, cache는 순전파 시의 계산 결과를 잠시 유지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됩니다. 순전파를 담당하는 forward method는 인수로 은닉층 뉴런 H와 단어 id의 numpy 배열을 받습니다. 여기서 인덱스는 단어 id의 배열인데 배열로 받은 이유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미니 배치 처리를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의 forward 메서드에서는 우선 embedding 계층의 forward 인덱스를 호출한 다음 내적을 계산합니다. 내적 계산은 mp.sum이라는 단어 한 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면 그림 4-14와 같습니다. 그림 4-14는 적당한 가중치 W와 은닉층 뉴런 H 그리고 인덱스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인덱스가 0, 3,1인데 이는 3개의 인덱스를 미니 배치로 한 번에 처리하는 예임을 뜻합니다. 인덱스가 0, 3,1이므로 타겟 W는 W의 0번째, 3번째, 첫 번째 행을 추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타겟 W 곱하기 H는 각 원소의 곱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행마다 전부 더해 최종 결과인 out을 얻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앞에 예는 맥락이 U와 굿바이이고 정답 타깃이 say인 경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긍정적 예인 say만을 대상으로 이진 분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예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식도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예, say에 대해서는 시그모이드 계층의 출력을 1에 가깝게 만들고 부정적 예, say 이외의 단어에 대해서는 시그모이드 계층의 출력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맥락이 U와 굿바이일 때 타깃이 헬로우일 확률은 낮은 값이어야 바람직하고 그림 4-16에서 타깃이 헬로우일 확률은 0.021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들어주는 가중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정적 예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어휘수가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인 해법으로 부정적 예를 몇 개 선택해야 합니다. 즉, 적은 수의 부정적 예를 샘플링해 사용해 오는데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 샘플링 기법입니다. 긍정적 예에서는 시그모이드 위드 로스 계층의 정답 레이블로 1을 입력하였고 부정적
예에서는 시그모이드 위드 계층의 정답 레이블로 0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의 손실을 모두 더해 최종 손실을 출력합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의 샘플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를 단순히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것보다는 바로 말뭉치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샘플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뭉치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많이 추출하고 드물게 등장하는 단어를 적게 추출하는 것입니다. 말뭉치에서의 단어 빈도를 기준으로 샘플링하려면 먼저 말뭉치에서 각 단어의 출현 횟수를 구해 확률 분포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확률 분포대로 단어를 샘플링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에 따라 샘플링하는 예를 파이썬 코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보듯이 np.random.choice는 무작위 샘플링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수로 사이즈를 지정하면 샘플링을 사이즈만큼 수행한다는 뜻이고, 또한 인수에 replace는 false를 지정하면 샘플링 시 중복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수 P의 확률 분포를 담은 리스트를 지정하면 그 확률 분포대로 샘플링 합니다. 그런데 월2백의 네거티브 샘플링에서는 앞의 확률 분포에서 한 가지 수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식처럼 확률 분포에 0.75를 제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0.75를 제곱하는 이유는 원래 확률이 낮은 단어의 확률을 살짝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코드에서 보듯이 수정전 확률이 0.011%이던 원소가 수정 후에는 이렇게 0.0265, 약 2.65%로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낮은 확률의 단어가 좀 더 쉽게 샘플링 되도록 하기 위한 구제 조치로서 0.75를 제곱해서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네거티브 샘플링은 말뭉치에서 단어의 확률 분포를 만들고 다시 0.75를 제곱한 다음 np.random.choice를 사용해 부정적 예를 샘플링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처리를 담당하는 클래스를 유니그램 샘플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니그램 샘플러 클래스는 초기화 시 3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바로 단어 id 목록인 corpus, 확률 분포에 제곱할 값인 power, 부정적 예 샘플링을 수행하는 횟수인 sample size입니다. 여기에서는 긍정적 예로 1, 3,0이라는 3개의 데이터를 미니 배치로 다뤘습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부정적 예를 2개씩 샘플링합니다. 이 예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부정적 예는 2,3이 되었고, 두 번째는 1,2, 세 번째는 3,1이 뽑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4.2의 7장에서는 네거티브 샘플링을 구현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절에서 설명한 유니그램 샘플러 클래스를 생성하여 인스턴스 변수인 샘플러로 지정합니다. 또한 부정적 예 샘플링 횟수는 인스턴스 변수인 샘플 사이즈에 저장합니다. 인스턴스 변수인 로스 레이어스와 인베디드 다 레이어스에는 원하는 계층을 리스트로 보관합니다. 이때 이 두 리스트에는
샘플 사이즈 플러스 1개의 계층을 생성하는데 부정적 예를 다루는 계층이 샘플 사이즈 개만큼이고 여기에 더해 긍정적 예를 다루는 계층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순전파 구현을 보겠습니다. 이 메서드에서는 우선 self.sampler를 이용해 부정적 예를 샘플링하여 네거티브 샘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예와 부정적 예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순전파를 수행해 그 손실들을 더합니다. 역전파의 구현은 이렇게 되고 순전파 때의 역순으로 각 계층의 백워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4.3은 개선파 월드백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월드백을 개선해 봤는데 이제는 이 개선을 통해 신경만 구현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개선된 15후 클래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는 먼저 초기화 메서드 4개를 인수로 받는데 복합 사이즈는 어휘수, 히든 사이즈는 은닉층, 은닉층의 뉴런수, 컬퍼스는 단어 아이디의 목록을 뜻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는 맥락의 크기, 즉 주변 단어 중 몇 개나 맥락으로 포함시킬지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사이즈가 2이면 타깃 단어의 좌우 2개씩 총 4개 단어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가중치 초기화가 끝나면 이어서 계층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계층을 다 생성했으면 이 신경망에서 사용하는 모든 매개 변수와 기울기를 인스턴스 변수인 params.와 grads에 모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전파와 역전파를 처리하는 forward와 backward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구현은 각 계층의 순전파를 적절한 순서로 호출한 것입니다. 앞장의 simple crow 클래스를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rward 메서드가 인수로 받는 맥락과 타깃이 단어 id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림 4-19의 오른쪽에 보이는 단어 id의 배열이 콘텐츠와 타겟의 예입니다. 보다시피 콘텐츠는 2차원 배열이고 타겟은 1차원 배열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forward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4.3의 2에서는 크로우 모델 학습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크로우 모델은 윈도우 크기를 5로 설정하였고 은닉층 뉴런수를 1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용하는 말뭉치에 따라 다르지만 윈도우 크기는 2개에서 10개, 은닉층의 뉴런수는 50에서 500개 정도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4.3의 3절에서는 크로우 모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챕터 4의 eval.python이라는 코드를 통해 단어 몇 개에 대해 거리가 가장 가까운 단어들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U를 물었더니 비슷한 단어로 인칭 대명사 I와 we 등이 나왔습니다. 이어를 물었을 때는 month와 week 같은 기간을 뜻하는 같은 성격의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요타에 대해서는 Ford, Mazda, 니시안 같은 자동차 메이커가 나왔습니다.
월트백으로 얻은 단어의 분산 표현은 비슷한 단어를 가까이 모을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패턴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king -man 플러스 음원은 queen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월트백의 단어의 분산 표현을 사용하면 유추 문제를 벡터의 덧셈과 뺄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단어 man의 분산 표현을 벡터 man이라고 표현해보면 벡터 음원 마이너스 벡터 man은 벡터 물음표 마이너스 벡터 king이 됩니다. 즉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벡터 king 플러스 벡터 음원 마이너스 벡터 음원일 때 벡터 물음표라는 것을 단어 벡터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 로직을 구현한 함수는 common util.py 파일의 아날로그인데 이거를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king 대 음원은 king 대 물음표일 때 음원에 해당하는 대답이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take 대 took은 go 대 물음표도 기대한 대로 went가 가장 높은 확률입니다. 이것은 현재형과 과거형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로 시제 정보가 단어의 분산 표현에 인코딩 되어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는 카 대 카스는 차일드 대 물음표 단수형과 복수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굿 대 배럴은 배드 대 물음표라는 질문에는 월스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몰과 레스 등의 비교급 단어를 제시한 걸 보면 비교급이라는 성질도 단어의 분산 표현에 인코딩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4 월투백의 남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단어의 분산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전이학습이 가능하고 단어를 고정 길이 벡터로 변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이학습이란 한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기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단어 분산 표현에서 단어를 고정 길이 벡터로 변환해 주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문장의 각 단어를 분산 표현으로 변환하고 그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Bag of Words라고 하여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단어나 문장을 고정 길이 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어를 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4-21에서 보듯이 자연어로 쓰여진 질문을 고정 길이 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면 그 벡터를 다른 머신러닝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를 벡터로 변환함으로써 일반적인 머신러닝 시스템의 틀에서 원하는 답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 고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두 번째로 수동으로 레이블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단계의 감정을 나타내는 레이블,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을 붙입니다. 그리고 레이블링 작업이 끝나면 학습된 월트백을 이용해 메일을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런 다음에 감정 분석을 수행하는 어떤 분류 시스템, SVM이나 신경망 등의 벡터화된 메일과 감정 레이블을 입력하여 학습을 수행합니다. 4.4의 2절에서는 단어 벡터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의 분산 표현의 우수성을 실제 애플리케이션과는 분리해 평가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평가 척도는 단어의 유사성이나 유추 문제를 활용한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논문 27에는 유추 문제에 의한 평가 결과가 실려 있는데 그림 4-23은 그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 4-23은 월트백 모델, 단어의 분산 표현의 차원수, 말뭉치의 크기를 매개 변수로 사용해 비교 실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각각의 결과는 오른쪽에 세 열입니다. 표의 의미 세맨틱스 열은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유추 문제의 정답률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킹 대 퀸은 액터 대 액트리스와 같이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한편 구문 신텍스 열은 단어의 형태 정보를 묻는 문제로 예를 들어 배드 대 월스는 굿 대 베스트 같은 문제를 말합니다. 그림 4-23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항은 모델에 따라 정확도가 다르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말뭉치가 클수록 결과가 좋다는 것, 그리고 단어 벡터 차원수는 적당한 크기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면 임베딩 계층은 단어의 분산 표현을 담고 있으며 순전팟이 지정한 단어 id의 벡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월투백은 어휘 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계산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근사치로 계산하는 빠른 기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네거티브 샘플링은 부정적 예를 몇 개 샘플링하는 기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다중 분류를 이진 분류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월투백으로 얻은 단어의 분산 표현에는 단어의 의미가 녹아들어 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벡터 공간에서 가까이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월투백은 전이학습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며 그 단어의 분산 표현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